여러분들 안녕.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여러분 딱 봐도 지금 배경이 좀 바뀌었죠? 선생님이 이제 유튜브를 한 2년 가까이 이제 업로드를 해 왔었는데 항상 배경이 선생님 집 거실이야. 너희들 항상 거기 어디예요? 이렇게 많이 물었는데 선생님 집의 거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항상 한 2년 정도를 찍었기 때문에 좀 뭔가 좀 리프레시가 됐으면 좋겠다. 항상 너무 배경이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요 진짜 딱 칠판 앞에서 선생님이 좀 촬영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배경도 뭐 되게 나는 딱 깔끔하고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정말 완연한 봄인 4월이 왔습니다. 물론 지금 좀 꽃샘추위 때문에 살짝 춥기는 하지만 4월이라고 하면 뭐 누가 뭐래도 봄의 계절이죠. 그렇지만 너희들에게는 누가 뭐래도 중간고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LI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 시험이 없다 보니까 뭐 중간고사의 계절 뭐 이런 걸 잘 모르겠지만요. 중학교 2학년만 돼도요. 중간고사의 꽃말은 벚꽃이다. 아니다.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다. 뭐 이런 말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벚꽃이 만개할 때쯤 중간고사 막 하고 엄청 공부를 하고 있다가 중간고사 끝나고 벚꽃 보러 가야지 하면은 이제 벚꽃 딱 보면 이제 다 떨어져 있고. 보통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또 이제 중간고사 공부하느라 공부 시간도 정말 부족하고 잠 시간도 부족하고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아직까지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학교 2학년 이상인데 내가 아직 중간고사 준비 안 들어갔다? 이러면 곤란해. 무조건 여러분 들어가셨어야 되고요. 안 들어간 친구들은 빨리 들어가시기 바랄게요. 근데 여러분 이 중간고사의 지필고사는요 보통 뭐 한 4월 한 20일경부터 뭐 한 5월 첫째 주까지 그렇게 이제 대부분의 전국 학교들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중간고사의 지필고사만 준비하면 너무 좋겠는데 문제는 진짜 쏟아지는 수행평가. 이게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번 신청사연도 마찬가지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신청사연을 잠깐 안 받았었어요. 막 너무 적체가 많이 돼서. 근데 이제 4월부터는 다시 신청사연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청사연 많이 받고 있으니까 혹시 신청하고 싶은 컨텐츠 있는 친구들 꼭 여러분 이제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신청사연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한번 볼게요. 선생님 수행이 너무 지금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콘텐츠로 수행 폭탄일 때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철저히 관리하는 비법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사실 뭐 지필고사 같은 경우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고 또 뭔가 이 단원평가는 익숙하기도 하고 또 일정이 그때는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 지필고사로 딱 하나인데 수행평가는 각 과목이 너무 방대하게 막 여러 개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일정 관리에 좀 힘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요거 팁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사연이었어요. 근데 이 사연이 진짜 지금 너희들한테 너무너무 굉장히 크리티컬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연일 것 같아서 선생님 채택을 했고요. 한번 이거에 대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일단 이 중간고사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근데 그거 안에 수행평가를 같이 해야 되니까 그게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은 사실 만만하지가 않을 겁니다. 중학교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1년 해봤잖아. 근데 아직도 좀 일정 관리가 안 된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고요. 보통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처음 들어오는 친구들이 더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 그럼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되겠냐. 일단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스터디 플래너를 대부분 많이 작성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목록을 적으면은 솔직히 미스될 확률이 되게 높아. 그냥 없어져 버리고 내가 그냥 까먹어 버리고 잊어버릴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선생님은 수행평가를 어떻게 좀 준비를 했었냐면 관리를 했었냐면 일정을 여러분 탁상용 캘린더 있죠. 그러니까 책상용 달력 있잖아. 우리 막 벽에 걸려있는 큰 거 말고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딱 세워두는 거 있잖아. 그거를 선생님은 항상 좀 가지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가지고 다녀도 되고 아니면 그거를 한 장을 주르륵 이렇게 뜯어가지고 아예 그것만 그냥 같이 막 코팅을 해가지고 이제 다니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아예 그냥 그것만 딱 찢어가지고 뭐 공책에 넣든 아니면 그것만 그냥 뺏어 다니든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 탁상용 캘린더를 선생님이 좀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뭐 이렇게 수행 평가할 때 굉장히 뭐 시간이 많이 드는, 뭐 작업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할까?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 근데 수행 평가를 철저히 관리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데드라인 맞추기입니다. 뭐라고요? 데드라인, 마감일, 마감 제출일을 정확하게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 아무리 수행평가를 최선을 다하고 너무너무 멋진 결과물을 딱 마련을 해서 제출을 한다고 해도 제 시간에 제출 못하고, 아니 뭐 며칠 늦어가지고 선생님 숙제 안 가지고 왔어요, 내일까지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요, 좋은 점수 받기 당연히 어렵죠. 딱 마감일까지 제출하는 게 수행평가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물론 컨텐츠 안에 내용도 좋아야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감일, 데드라인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일단 그게 첫 번째로 정리가 되어야 내가 우선순위를 두 번째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마감일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공책에 몇 월 며칠까지 마감, 몇 월 며칠까지 제출 이렇게 해놓으면 쉽게 까먹어. 또 뭐 핸드폰 캘린더에 저장해 놓는다? 여러분, 핸드폰 캘린더는요,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한눈에 쫙 들어오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핸드폰을 꺼내는 순간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죠? 핸드폰을 여러분 꺼내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야. 나는 달력에 들어가려고 한 건데, 나는 캘린더에 들어가려고 한 건데, 어머나 밀려있던 카톡이, 밀려있던 뭐 그런 뭐 패매가, 아니면 잠깐 인스타, 잠깐 유튜브 들어가려고 했었던 것들이 어느새 보니 30분이 지나 있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유용하게 잘 쓰면 유용한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애들한테, 그리고 나 개인적 유혹으로도 너무나 재밌는 것들이 많이 안에 핸드폰에 있기 때문에 사실 핸드폰을 꺼내다가 딴 데로 빠지기가 쉬워요. 딴 길로 새기가 쉽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핸드폰 캘린더는 선생님 별로 추천하지는 않는 바고요. 그거는 너희들이 문제라서가 아니야. 선생님도 핸드폰에다가 뭘 저장해놔서 그 메모장 잠깐 보려고, 뭐 잠깐 캘린더 잠깐 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막 카톡 와 있고 이러면 막 확인하게 되고, 확인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답장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딴 길로 새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정말 중요한 작업할 때는요, 핸드폰 그냥 아예 안 봐. 바로 비행기 모드 해버려. 그냥 아예 안 본단 말이야. 왜? 보게 되면은 내가 또 딴 길로 새게 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원래 하려던 일을 일정한 시간 안에 다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체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너희들 핸드폰이 있다는 건 알지만은 핸드폰 캘린더에 저장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학교에 가자마자 핸드폰을 바로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업 시간에 분명히 이 수행평가 언제까지 해와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줄 텐데, 그때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핸드폰을 꺼내서 그걸 저장하냔 말이야. 나중에 뭐 학교 다 끝나고 저장해야지? 까먹지 뭐. 그러니까 이제 놓친단 말이야, 데드라인을. 그래서 항상 탁상용 캘린더를요, 달력을요, 하나 좀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두툼한 걸 다 갖고 다녀도 되고, 한 장 딱 찢어가지고 그 한 장만 딱 가지고 다녀도 상관없어. 그래서 언제, 몇 월 며칠에 마감일이라고 하는 것을 딱딱딱딱 적어놔. 그 다음에 오늘을 기점으로 가장 마감일이 남지 않은 것부터 수행평가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평가 시즌이라고 불리는 기간이 있어요. 그게 사실 지금이지, 4월달. 수행평가가 한꺼번에 굉장히 몰리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 때는 내가 지필고사도 해야 되는데 수행평가도 해야 되니까 정신이 없단 말이야. 그럴 때는요, 솔직히 말해서 공부 시간을 좀 늘려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3월에 내가 순수 공부 시간, 그러니까 수업 시간 듣는 거 빼고 내가 순수 공부 시간, 학원 시간 빼고 순수 공부 시간에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 껴있는 달은요,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 이상은 그 시간을 늘려줘야 돼요. 왜? 그 시간 동안 시험 공부도 해야 되지만 최소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은 수행평가를 하는 시간으로 할애를 해둬야 되거든. 그래서 항상 4월달, 6월달 이렇게는요, 무조건 1시간 이상씩은 꼭 수행평가를 위한 시간으로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수행평가를 안 해도 되는 뭐 그 시간에는요, 시험 공부를 더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아무리 지필고사, 중간고사 때 뭐 내가 국어 100점을 맞았다 라고 할지라도 수행평가에서 5점 깎여 있으면 나는 다 맞았는데 95점이야. 그것만큼 억울한 얘기 어딨니?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 그래서 수행평가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것보다 마감일을 관리하는 것이다. 마감일 관리 어떻게 하면 된다? 탁상용 책상에 표시를 아예 해주셔야 된다. 책상용 달력에 표시를 해주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나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아날로그적인 방법 아닌가요? 스터디 플래너에 그냥 작성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스터디 플래너에는요. 솔직히 수행평가 말고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여러 가지 목록 디테일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 정말 많이 있다 보니까 수행평가만을 위해서 딱 보기에는 사실 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경향들이 많아요. 특히 스터디 플래너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하루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만을 위한 이제 스케줄러로서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탁상용 캘린더 없으면 하나 사셔가지고 이쁜 거 하나 사셔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든지 아니면 그걸 하나를 그냥 떼가지고 형광펜으로 표시하면서 체크를 하시든지 해서 마감일들 쭉 정리해서 마감일길 가장 가까운 곳부터 처리해 나가시고 그게 이제 가장 먼저고 그래서 우리 데드라인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선순위 정리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뭐 하셔야 되는 거야? 우리 수행평가를 위한 시간을 꼭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할애를 해줘라. 수행평가 시즌이 항상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지필고사를 공부하는 그 한 달 안에 몰려있을 확률이 꽤 있으니까 다른 평달보다는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 3시간까지는 조금 더 공부 시간을 늘려주셔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이 탁상용 딱 그 캘린더에다가 이걸 해놓으면 눈에 굉장히 잘 들어와. 그리고 내가 이걸 볼 때마다 수행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자꾸 든다고. 그러니까 놓칠 일이 별로 없을 거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그리고 수행평가까지 많이 힘들 텐데 그래도 여러분 힘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